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역량기술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가계나 상권이 더 진화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비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라 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랜만인데요. 일단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이제 강의를 빨리 하려고 좀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성공적인 취업은보다 자기소개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거에 맞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항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정말 이 문항들에서 봤을 때 그 자소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겠구나. 그래서 비중이 정말 자소서를 잘 썼을 때 잘 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받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봤을 때 1번, 2번, 4번, 네. 근데 3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역량기술서 이제 2번, 1번 순인데 이게 다 는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즉슨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역량기술 1번, 2번이 있을 때 2번하고 1번 순서이냐, 이게 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냐라고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이 역량기술서라는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역량기술서지만, 당신이 들어와서 실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냐, 즉, 어디까지 사고를 해봤냐, 실무적으로 사고를 해보고 현황조사를 해봤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번, 2번, 4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당락이 면접에서 좌우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소서 쓸 때 면접을 생각해서 이 1번하고 2번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공고를 보니까 지금 아직 기한을 길게 줬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길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재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역량 기술 1번.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인 가구의 증가, 배달앱의 성장,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최근 기술의 발달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가게나 상권을 기술하고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거에 집중할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앱의 성장,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100자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을 2, 300자 쓰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다 싹 다 지워버리세요. 자, 이거는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제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서는 딱 그 물어봤을 때 그 실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나 상권을 기술하고라고 했으니 소비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던 가게나 상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가게, 이 상권에 대해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기술 변화로 인해 이런 소비 패턴 변화를 이런 가게나 상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거는 사실 가게이고 상권 조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면 1순위는 가게고 2순위는 상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상권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가게를 예를 들어서 딱 내가 어떤
이런 1인 가구 증가한 배달업의 성장에서 뭐 어떤 실제 요식업의 한 분야에 어떤 가게라고 한다면 딱 그거에 대해서 딱 처음 도입부터 써줘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실제 이 뒤에 기술 하고에 집중하는 게 이 뒷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1인 가구의 증가, 배달업의 성장, 온라인 시장 확대들에 대한 그런 배경이나 그런 흐름, 뭐 뉴스 기사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적는 데 집중하실 텐데요. 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라? 다 갖다 지워버려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어떤 가게인고, 어떤 상권인지를 먼저 도입 때 딱 쳐지고 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가게나 상권을 뭐 한 배경?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별표 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제 기업에서 소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실제로 이런 거를 내가 이거입니다라고 결론 냈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성전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가지고 있는 예, 강점이 있을 거다. 자, 이런 패턴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 건데 그것도 뭐 세네 가지 막 그냥 주구장창 여러 가지 쓰지 말고 딱 중요한 두 가지 핵심만 딱 써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선정 배경까지 해서 100자에서 150자 정도 쓰면 도입이부터 잘 읽혀진 자소서가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도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다음은 쉬워집니다. 다음은 가게나 또는 상권의 강점과 약점, 경쟁력 제고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거는 내가 초 도입 때 어떤 가게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약설하고 또 경쟁력 제고 사례도 조사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 약속을 하면 3, 400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글자 수가 안 나온다 치면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됩니다.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비슷한 분야의 어떤 가게는 뭐 이런 비슷한 뭐 강점이나 약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경쟁력 제고 사례도 있었다라고 글자 수를 늘려주시고 그 마지막에 마무리는 별표 치세요. 앞으로 가게 상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까지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앞으로 가게 상권이 나아가야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근거, 팩트, 현황 조사까지 포함해라. 자, 여러분들. 그 실제로 이런 1인 가구 중 배달의 성장,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채용 기술 발달 관련돼서 이런 가게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가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네,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 해외나 국내 이런 가게 이런 분야의 사례들을 보니 지금 이쪽의 가게 분야도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500자에서 600자 정도로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이 1인 가구 중에 배달 선장 이런 배경이나 상황 설명에 대해서 3, 400자를 소비하지 않고 결국 이 문항에서 이 면접관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 얘가 여기까지 해봤을까? 이 가게나 상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제시한 사람인지 자, 그게 궁금해서 이 문항이 나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기려면 결국에는 여기 표면적인 부분에서의 접근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 마무리 단계 이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엑설런트한 자소서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 면접에서 질문도 많이 받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네? 실제로 많이 조사했네? 조사했으니 실무적으로 준비가 돼 있네? 유능하네?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오면 성과를 내주겠네 라는 게 여기 5, 600자에서 완성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자, 제가 이제 괜히 이 강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 2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문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자,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겁니다. 다양한 방향과 기대 효과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재단이 이 부분에 집중할 때 이 주노폴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 자, 발표 주세요. 자, 제가 빨간색 칠한 부분,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효율적으로에 집중을 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문항에서는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런 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오히려 더 현장 조사하기 편할 거다.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소기업을 하지 말고 소상공인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코로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코로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얘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지금의 이런 하방 리스크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의 상황을 써줘야 된다. 괜히 코로나 얘기했다가 다 똑같이 썼다는 거에 늪에 빠져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소기업에서 소상공인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재단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항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거는 딱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기존에 자 따라하세요. 기존에 우리 재단이 비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다? 어디밖에 없다? 현장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소상공인으로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제 비효율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가까운 지인이 있다라든지 어떤 특정 요식업의 한 분야를 택하세요. 네. 가서 그런 거 관련돼서 이 소상공인 분들 뭐 주변에 뭐 친인척 분들이나 뭐 지인들 통해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다리 건너면 알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동네 주변에 뭐 친한 아주머니나 그 사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이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 지원받았던 게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고 있으면 현재 비효율적인 건 뭔지 자 이런 거를 현장 조사를 했는지가 이 문항의 내재 의도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과 기대 효과를 쓸 수 있는 거는 현재 비효율적인 거를 제대로 현황을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용 공고에서 봤을 때 이게 그 마감 기한이 이렇게 길게 준 이유는 이거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를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일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그 특정 분야의 자영업이라도 한정지어도 좋아요. 그런 분야에서 이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제도도 조사하고 그런 제도들을 그 자영업자들이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그 제도 운용한 취지가 어떤 특정 소상공인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그 제도인데 막상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소상공인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도가 있는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이런 대응력이나 이런 실제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서 지원 받지 하는 부분 이런 거는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근데 이 문항은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야지만 이걸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갔을 때 거기 있는 면접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 실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봤는지를 검증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취업이 정말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문항의 의도는 정말 이게 마지막에 종이 한 장 차이를 둘 다 만들어내는 문항인 거고요. 여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조사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종에서 되냐 안 되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항에서
목숨 걸고 하셔야 제가 말하는 마지막에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의 키워드 집중하시고 이 비효율적인 건가 뭔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사가 되면 딱 처음 도입부터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뭐뭐와 뭐뭐 부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이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현황조사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 지원해야 되지에 대해서 방안이 한두 가지 정도 나올 거고 그걸 첫 도입 때부터 이 다양한 방안이 이어지도록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다. 이게 딱 명확하면 뒤에 이 실제 첫 번째 방안 그리고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이거를 도입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근데 기대 효과를 막 세네 가지 쓰지 말고 뭐 많으면 세 가지까지 쓰지만 웬만하면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써라. 예, 간략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자, 유능한 사람은 간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두 번째에 대한 것도 예,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된다. 근데 또 추가로 이런 기대 효과가 있는데 이 기대 효과의 두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나름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뭐 구조적 현실적 한계점과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해줘도 플러스 가점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바탕으로 면접에서 인터뷰나 그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지 뭐 얕은 그런 면접 스킬 같은 걸로 이런 거 절대 떼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을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한 바대로 이 부분까지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발표 치세요.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 1번, 2번 구조적 한계점에 대해서 나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런 리스크나 구조적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개선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 문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 특유의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는 잘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사이트에 나온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 기관이 가진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예, 이런 담보력이 없을 때 이런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창업의 성공까지 교육 컨설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자금난을 해소하고 있는 이런 사례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제가 말했던 아까 그 비효율적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권에 대한 조사 이런 거 철저하셔서 잘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찍다 보면 또 계속 찍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독서에 많이 푹 빠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집 관련돼서 이렇게 좀 꾸미다 보니까 좀 에너지가 빠졌는데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의 성공 칙보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은 목표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